공포영화를 만드는 무명의 영화감독이다. 나도 언젠가는 정식으로 작품을 낼 수 있지 않을까란 상상을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드디어 나의 첫 영화를 만들었다. 그런데 내가 만든 영화는 너무나도 짧았다. 영화마다 러닝타임은 다 다르겠지만 내 이야기는 너무나도 짧았다. 그래도 내가 만든 영상을 올려 사람들의 반응을 보았다. 사람들의 반응은 극과 극이었다. 좋다는 평과 나쁘다는 평. 거기다가 영화를 제작한 사람이 미친 것이 아니냐는 평도 있었다. 내가 만든 영화는 공포영화였고 나는 그닥 그것이 무섭지 않았는데 사람들의 감정이 새삼 풍부하다는 것을 느꼈던 날이었다. 그나저나 집에서 영화를 만들어서 그런가 왠지 모르게 환청이 들리는 것 같았다. 공포영화 후유증이 남아있던 걸까? 뭔가 살려달라는 말이 들리는 것 같았다. 그러나 나는 그것마저 즐기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다른 공포영화를 제작하기로 했다. 다른 영화를 제작하기 전 머리를 식히러 잠시 밖으로 나갔는데 놀이터에서 어린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 모습을 나는 멍하니 바라보았다. 나도 모르게 추억에 젖어 있었다. 그러던 중 한 아이가 나에게 다가와 괜찮냐고 물었다. 나는 멍청하게 그곳에 왜 가만히 서 있었던 걸까 하는 생각에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향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나는 다음 영화를 제작하였다. 이번 공포영화의 주제의 배경은 집 앞 놀이터였다. 이번 영화의 영상 길이도 역시나 그리 길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엔 꽤 괜찮은 작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 그래야만 한다. 나는 선천적으로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하였다. 그러나 내가 느낄 수 있던 감정은 딱 한 가지였다. 그것은 바로 영화나 영상들을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 반응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감정이 드러나 보일 때 나는 스스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내 시점에서 모든 과정을 담아 영화를 만들었다. 그렇게 나의 첫 영화를 만들기 위해 나는 부모님을 죽였고 부모님의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나는 그것을 무시하고 그 과정을 영상으로 남겨 나의 영화를 만들었다. 나는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해 인터넷에 영상을 올렸다. 역시나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으며 나는 그 반응들을 보고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잠시 머리를 식히러 집 앞 놀이터로 향했다. 놀이터에서 멍하니 다음 영화 주제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때 한 아이가 내 앞에 먼저 다가왔다. 다음 영상의 내용이 순간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그렇게 나는 그 아이를 이용해 다음 영화를 제작하였다. 나는 이 영상을 올렸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지 미칠 듯이 궁금해진다. 나는 한 층에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집에서 혼자 TV를 보고 있었다. 부모님은 여행 중이라 집에는 나 혼자뿐이었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찾아올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의아했지만 그래도 나는 인터폰을 확인하였다. 문 앞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죄송한데 근처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휴대폰 배터리가 다 돼서 그러는데 잠깐 안에 들어가서 충전 좀 해도 될까요? 나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왠지 모르게 그를 집에 들이고 싶진 않았다. 죄송하지만 안에 들어오는 건 좀 그렇고 왼쪽으로 조금만 내려가시면 편의점이 있는데 그쪽에 가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나는 말하였다. 그러자 그 남자가 웃으며 말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정말 친절하신 분이네요. 다음번엔 꼭 안에서 뵐 수 있길 바랄게요. 그렇게 그는 돌아갔다. 나는 안심하며 다시 TV를 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뭔가 나는 기분이 이상하고 찜찜해졌다. 그런데 그때 내 휴대폰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운이 좋네. 순간 나는 소름이 돋았다. 그 남자는 단순히 길을 잃은 행인이 아니었고 살인범 혹은 성범죄자의 가능성이 컸다. 단지 휴대폰 충전을 하기 위해 4층까지 올라온 것도 이상하지만 특히 마지막의 메시지는
그 남자가 처음부터 나를 해칠 생각으로 내가 혼자였을 때를 노린 계획적 범죄였던 것이었다. 만약 그때 내가 그 남자를 아무렇지 않게 집 안으로 들였다면 아마 나에겐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 나는 나를 포함한 친구 3명과 강원도로 여행을 왔다. 1박 2일로 온 여행이어서 예약한 숙소에서 하루를 묵고 가기로 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장마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우리는 그냥 숙소에 있는 바베큐장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며 수다나 떨기로 했다. 고기를 먹기 위해 필요한 재료들을 옮기던 중 나는 한쪽에 조그만하게 마련되어 있는 낡은 창고를 발견하였다. 그런데 그 주변에는 오색천들이 감싸져 있었다. 빨리 오라는 친구의 재촉에 나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다. 그렇게 고기와 술을 마시며 수다를 떨고 있던 중 나는 아까 보았던 그 창고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그랬더니 옆에서 숯을 봐주고 계시던 숙소 주인분께서 내 이야기에 답변을 해주었다. 사실 숙소 주인은 신내림을 받은 몸이라 숙소에 손님들이 안 계실 땐 그 창고에서 조그만하게 무당집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 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이야기를 시작으로 점점 무서운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우리는 숙소로 들어가 2차를 하자고 하였고 방에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던 중 친구 한 명이 이것도 추억이라며 다 같이 사진 한 장을 찍자고 하였다. 그래서 장롱을 배경으로 다 같이 사진을 찍었다. 핸드폰의 주인인 그 친구가 사진을 먼저 확인하였고 갑자기 우리를 쳐다보더니 방안이 갑갑하다며 우리 밖에 나가서 마시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끌고 나가듯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그래서 우리는 대체 왜 그러냐며 밖에 비도 오고 날도 저물어서 이제 춥다고 말했지만 친구는 아무런 대답이 없이 계속 우리의 팔을 놓지 않고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마트까지 걸어왔다. 마트에 도착해서 친구는 팔을 놓아주며 그제서야 핸드폰에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 사진 속엔 장롱 속 빨간 눈에 긴 생머리를 한 여자가 보였다. 우리는 그 사진을 보고 다들 귀신이 아니냐며 아까 숙소의 주인이 무당이라는 이야기가 생각이 나 다시 숙소로 돌아가 주인에게 이 사실을 설명하며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숙소 주인은 귀신의 기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귀신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래서 설마 우리가 술에 취해 옷가지들을 잘못 본 건가 싶었고 다행히 귀신은 아니라는 것에 안심을 하던 찰나 순간 3명이 동시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버렸다. 사실 귀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귀신이 아니라는 무당의 말에 안도를 하였지만 3명이 동시에 그럼 그게 귀신이 아니라 진짜 사람이 안에 있었다는 생각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던 것이었다.